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리 기능사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여러분 만나 뵙고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문제가 두 가지 복합 형태 1과제와 2과제로 되어 있다 안내 말씀드렸고요. 1과제는 적산 문제 20점 그리고 2과제는 직접 배관을 조립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1과제 적산 문제 이미 공개된 20가지 유형의 정확한 해답 어떻게 풀이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2과제 배관 응용 작품 만드는 부분인데요. 먼저 1과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과제 견적 학습 이 견적 학습은 적산 문제인데요. 적산 문제에 주어진 도면, 평면도로 나오죠. 이 평면도에 나타난 이 부품의 배관 기호에 따라서 부품명을 적고 이름을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배관 규격을 참고해서 부속품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위에 뭐 SPP, 배관용 탄소 관관이다 또는 CUP, 구리 파이프다 해서 뒤에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연결되는 배관 규격을 참고해서 부품의 규격을 파악을 한다. 그리고 혹시나 입상관으로 원이 그려져서 올라온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단면도가 있으면 단면도를 확인해서 그 단면도에 따라서 부품명과 규격을 파악하라. 그리고 만약에 쭉 파악된 부품명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규격도 일치하고 명칭도 일치한다 그러면은 수량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같은 게 똑같이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세 개를 따로따로 적는 게 아니고 답안이 적을 때는 하나만 적고 수량 칸에 세 개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도면 위에 뭐 재질이 표시되어 있거나 허용 호칭 압력이 표시된 부분을 추가로 뭐 적어라. 만약에 심화된 난이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비고란에 추가를 해도 되는데 당장 기능사 수준에서는 4번까지의 수준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플랜지 기호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플랜지는 사실 기호 자체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부품을 이렇게 수량을 낼 때는 한쪽 또 한쪽 이래서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개수는 두 개이고 세트로 말할 때는 한 세트, 한 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경 부속의 규격은 큰 쪽을 가장 먼저 적고 작은 쪽을 나중에 적는다. 그리고 가운데 곱하기 기호를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경T 규격이 가령 주관의 규격이 32이고 가지관 뻗는 쪽이 25다. 그러면은 32 곱하기 25A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32A자 생략하고 32 곱하기 25A 이렇게 해도 정상은 참작이 되지만 FM대로 답을 한다면은 32A 곱하기 25A 이렇게 적는 게 정답이고요. 굳이 32A 곱하기 32A 곱하기 25 이렇게 세 군데 구멍을 적지 않아도 주관에서는 한쪽 구멍 크기가 다른 쪽의 구멍 크기하고 똑같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도면의 부품명을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가장 도면이 왼쪽 위부터 출발해서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혼동되지 않고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쭉 부품을 확인을 해서 적고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 바이패스나 이런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를 차례대로 부속품을 파악해서 적어 보시는 게 훨씬 혼동이 되지 않고 좋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과제 참조할 때 나왔던 기호들이고요. 이것은 똑같이 2과제에서도 등장하는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적산 연습할 때 이 T죠. T, 90도 엘보우, 유니온, 플랜지, 부싱. 그 다음에 레듀샤 등장하고요. 레듀샤인데 X 표시가 양쪽에 되는 것은 용접용 레듀샤. 그 다음에 동관용 엘보우는 삽입해서 동관을 납땜을 하는 거죠. 삽입한다 형태가 C 안쪽으로 삽입하고요. 이 점 모양은 납땜 기호입니다. 그래서 납땜을 할 수 있는 동관용 엘보우 CC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일직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이 표시된 것은 직선은 나사이고요. 점은 납땜인데요.
한쪽은 나사 조립이 되고 한쪽은 동관을 삽입을 해서 납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속품은 삽입 C, 그 다음에 나사, 겉으로 나사가 나 있는 것을 기호를 M이라고 적는다. 그래서 이런 부속품을 CM 부속인데 어댑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쪽은 동관, 나사 있는 쪽은 강관 부속이 따라 연결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이종 재질관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니까 어댑터라고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45도로 되어 있는 엘보 기호이고요. 스루스 밸브, 글로우 밸브, 볼 밸브, 그리고 체크 밸브 이런 종류이고 Y자형 영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과제 적산 문제 풀 때 나오는 것이고요. 2과제 직접 작품을 만들 때 출제가 되는 실제 나오는 도면의 기호는 T, 90도 엘보, 유니온, 플랜지는 출제 안 되고요. 부싱 나오고 45도 엘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M 어댑터 나오고 CC용 엘보 나오고 네듀샤도 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과제에 직접 배관 작품을 조립하는 것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기호를 사용해서 상하, 좌우 위치를 바꿔가면서 배관 작품의 모양이 입체적으로 조금씩 달라야죠. 오리엔테이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오리엔테이션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이외에 실제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순서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또 미세한 부분,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과연 배관에서는 이런 자료가 다르고 저런 자료가 다르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제시가 되지만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 다 개인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이 FM은 있습니다. 필드 매뉴얼, 정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각각 개인의 체형이나 습관이나 동작에 맞게끔 요령을 나중에 익히셔야지 처음부터 어떤 요령만을 추구하게 되면 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는 상황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FM대로 배우시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몇 번만 반복하면은 충분히 숙달이 돼서 누구나가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제를 하는 순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과제는 직접 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조립을 한다는 말은 뭘까? 나사를 깎아서 조립한다. 나사 절삭을 해서. 두 번째, 납땜을 해서 동관을 조립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겠죠. 이건 최종 결론이고요. 자, 도면을 보면 도면을 갖다 기호를 다 파악을 하고 첫째로는 치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치수란 말이 뭔 말일까? 도면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요. 도면은 중심선에서 중심선, 배관 부속품을 보면 부속 한 가운데 지점에서 가운데 지점까지의 길이를 표시한 거고요. 실제 그 배관 부속에 연결되어 있는 진짜 배관의 길이는 중심선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입구에서만 나사가 들어가 있고 중심선 부분에는 약간 빈 공간이 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여유치수라고 그러는데 그 여유치수를 참고를 해서 실제로 몇 미리 정도나 배관을 절단을 해야 되는지 이 치수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치수 계산대로 절단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파이프 커터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강관을 절단, 또 동관 작업할 때는 튜브 커터, 동관 커터를 사용해서 동관을 절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관의 나사를 절삭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사를 조립하는 거죠. 즉 부속을 조립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납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는 동관을 밴딩을 해서 정확하게 치우치지 않고 수평수지 정확하게 맞는 밴딩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강관하고 동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강관 작품을 만들다 보면 나사를 조일 때 무리하게 힘을 줘서 막 깊게 들어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사를 얕게 깎아서 부속이 덜 들어가고 그러면은 전체 치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진 찍은 것처럼 도면 그대로 FM대로 잘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오차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오차를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동관을 납땜을 해서 끼워서 용접을 해 놓으면은 동관은 도면을 보고 그대로 그냥 그 치수 그대로 맞겠거니라고 해서 미리 절단을 해서 실제로 끼워서 그대로 용접을 하면 그 동관에 연결되어 있는 강관의 규격들이 정확하게 사진처럼 맞지 않는 이상은 동관에 힘을 줘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관은 딱딱하기 때문에 또 주철재 부속이 딱딱하기 때문에 자기 모양 그대로 힘을 줘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동관은 강관에 따라서 기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제껴지기도 하고 또 위아래가 높낮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강관의 치수는 실적으로 오작 처리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부분에서 15mm, 전장에서는 30mm를 벗어나지 않으면 오작 처리가 아닙니다. 소소하게 감점이 1, 2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감점은 되더라도 오작이 아니다. 즉 채점 대상이 된다는 건데 부분에서 15mm가 안 벗어났다? 전체 전장에서 30mm가 안 벗어났다. 근데 이거 만약에 20mm가 벗어났다? 그러면 오작은 아니죠. 감점만 좀 될 뿐이죠. 하지만 이 20mm 벗어나는 이 부분, 전장에서 20mm 벗어난 부분을 무시를 하고 동관을 그대로 그냥 도면 그대로 FM대로만 잘라서 만약에 한다면은 동관은 그대로인데 강관은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강관 부속품에 물려있는 동관이 기울어 버리거나 넘어지거나 뒤틀리거나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수험자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겪게 되고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치수 계산 못해서 도면 못 봐가지고 도면을 20mm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치수 계산 맞게 하고요. 절단 맞게 하고요. 나사 맞게 깎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나사 조립할 때 깊숙하게 조립이 됐느냐 약간 덜 들어가게 조립이 됐느냐에 따라서 강관이 총 10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동관이 2개, 강관이 10개인데 그 10개가 맞물려 가면서 순서대로 조립이 될 때 자기 한 군데에서는 2, 3mm씩이라고 그래도 계속 2, 3mm씩 되면은 10개면은 20mm, 30mm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오차가 난 것을 동관이 마지막에 끼워졌을 때 동관에 영향을 미치면 동관 자체가 뒤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관 자체로서는 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딱딱하고 오작 범위도 아니고 약간 1, 2점씩 감점될 부분이 있는데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강관 입장이죠. 근데 동관은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무르고. 그래서 강관이 그대로 유지한 대로 동관이 끼워지기 때문에 동관이 휘게 되거나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 때도 동관 자체가 반듯하게 직각으로 딱딱 맞게 사각형이 맞게 이렇게 조립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균형이 잘 맞아 보이고요. 실제로 감점이 거의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요령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첫째 치수 계산하는 것인데요. 설명 보죠. 도면상 길이는 숫자만 나와 있고요. 단위가 안 써져 있어요. 뭐 300, 200 이렇게 치수가 써져 있는데 그것은 밀리미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속품 중심에서 중심까지 길이를 표시하는 게 배관 도면의 기본이고요. 그러나 실제 배관 길이는 부속품 내부의 나사가 삽입이 되지 않는 여유 치수를 제외하고 절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양쪽에 이렇게 엘보우가 있으면 도면에서는 중심선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위에 300이 적혀져 있다. 그러면 배관 부속품 중심에서 중심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나사가 이렇게 7, 8산 정도, 7 내지 8산 정도 깎여서 들어갈 때는 5, 6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6산 정도 들어가는데 안으로 6산 들어가고 겉으로 한두 산 나와 있어서 나사 절삭기는 보통 7 내지 8산을 절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속품 중심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6산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유치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배관을 이만큼만 실제로 절단을 해서 나사를 깎아서 부속품을 조립해서 자를 대고 부속품 중심에서 중심까지 딱 재면은 도면 치수대로 나온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따라서 실제 절단 길이를 알려면 반드시 이 여유 치수들이
부속품 종류마다 얼마씩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품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반복을 해서 외워야 된다. 자, 먼저 32A 구경이 들어가는 거, 32A 파이프가 들어가는 거, 32A T가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27mm가 여유치수다. 치수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에서 치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27mm를 빼고 파이프 길이를 절단해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25A 구경이 들어간 데는 23mm, 20A 구경은 19mm. 그리고 유니온은 시험 출제 문제는 20A 유니온이 나오는데요. 20A 유니온일 때는 유니온 양쪽에서 12mm. 그리고 레드샤라고 하는 부속품이 하나 나옵니다. 이미 실제로 공개된 1번부터 9번까지 공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1번부터 9번까지 도면 가운데 레드샤 32A 곱하기 20A가 반드시 한 개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레드샤 양쪽에 마이너스 9mm, 그리고 부싱 25A 20짜리 이게 하나 출제가 됩니다. 마이너스 12mm, 부싱 자체로 12mm입니다. 부싱이 연결되어 있는 부속품은 45도에 25A짜리 45도 25A 부속에 부싱이 끼워지는 걸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45도 25A 부속품의 여유치수 있고 또 부싱의 여유치수가 있는데 부싱 자체가 마이너스 12mm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동관용 부속품의 여유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 곱하기 15A, 이건 이제 강관 주철제 부속이고요. 그곳에 CM 어댑터가 나사로 조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바로 동관이 삽입이 돼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자체를 이경 엘보우에 CM 어댑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로 한꺼번에 마이너스 37mm를 계산을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A CC 엘보우는 양쪽에 12mm인데요. 이 15A CC 엘보우 양쪽 12mm는 그 중에 한 군데는 나중에 실제로 실측을 해서 빼야 된다. 아무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나중에 놓고 펼쳐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간 부속품이 서로 반대되는 이경 부속일 경우는 빼는 여유치수가 반대쪽에서 빼야 된다. 가령 25A에 20A가 있다. 한쪽이 25A 규격이고 한쪽이 20A 규격이다. 그러면 25쪽에서 19mm, 원래 19mm는 20A 구경일 때 19mm 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9가 아니라 이쪽에서 19mm를 뺀다는 거죠. 그리고 20A 쪽에서는 23mm를 뺀다. 이쪽에서 오히려 23mm를 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뺀다. 사실 반대로 뺀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왜 이렇게 될까? 배관편에 별도로 설명된 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30AT가 나올 겁니다. 30AT는 T 양쪽으로 마이너스 27mm입니다. 그러니까 T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배관 연결돼 있고 또 배관 연결돼 있을 거예요. 한쪽은 수학 검사를 하는 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게 나옵니다. 배관 작품에. 근데 이쪽에서 27mm 빼고 위쪽도 27mm를 빼서, 즉 도면 치수에서 빼고 절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32A 곱하기 25A 이경 엘보 하나 출제되는데요. 32A 쪽은 25A 빼는 사이즈 마이너스 23mm, 25A 쪽은 32mm를 빼는 마이너스 27mm, 즉 이경은 반대로 서로 빼준다. 그다음 25A 45도 엘보는 45도 엘보 양쪽으로 마이너스 14mm.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5도 25A 25A 규격인데 여기가 부싱이 물려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빼느냐? 즉 마이너스 14mm 빼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14mm인데 부싱 자체로도 25에 20짜리 부싱이 물려 있는데 마이너스 12mm니까 총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26mm가 되겠죠. 부속품 두 개의 사이즈를 여유치수를 빼니까요. 그다음 20A 90도 엘보는 90도 엘보 양쪽에서 마이너스 19mm.
그다음 30A, 20A짜리 레듀션은 레듀션 양쪽에서 마이너스 9mm. 그다음에 20A 유니온은 유니온 양쪽에서 마이너스 12mm. 그다음에 20A, 15A 이경의 엘보는 이 이경의 엘보에 왜 등장하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A 구경에서는 강관이 연결되고요. 15A 구경에서는 CM 어댑터가 연결돼서 동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납땜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강관 연결된 쪽은 15A 사이즈인 16mm를 빼고요. 20A 쪽이 강관이 연결된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6mm인데 동관이 연결되는 이 부분은 중심에서 한꺼번에 동관이 들어오는 CM 어댑터에 꽂아지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서 37mm를 뺀다 이겁니다. 15A 쪽은 CM이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20A, 15A 이경의 엘보에 CM부터 15A짜리에 연결된 경우는 한꺼번에 37mm를 계산한다. 그 다음 15A짜리 CC 엘보 동부속품이죠. CC 엘보는 모양이 대체적으로 끝에 이렇게 확관이 되어 있고 오므라들어서 다시 확관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동부속품이고요. 이 속에 동관을 양쪽으로 삽입을 해서 납땜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게 중심선으로 보면 동관의 부속품이 중심선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떠있는 여유치수 부분이 있어요. 동관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이 12mm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암기를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M 어댑터는 만약 12mm가 너무나 치수가 많다면 16mm까지도 관계는 없습니다. CM터 부분은 이경 엘보하고 CM 어댑터 조립 후에 한꺼번에 여유치수를 뺀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CC 동일보 부분은 1, 2mm 더 작게 절단해도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확관이 되어 있는 부속품에 이런 모양의 동관이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납땜을 하면은 이 부분이 새지를 않습니다. 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관 자체가 밑에 강관 모양 때문에 뒤틀리고 영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직각으로 딱딱 모양이 맞는 그 수평 수직을 봐서 CC 엘보를 끼워 넣으면은 살짝 걸쳐지더라도 모양을 잡아서 용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 작업 기능 숙달 순서입니다. 다음 동작을 반복을 하면 짧은 시간에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품 한번 만들면 처음에 만들 때 5시간, 6시간 걸려도 다 완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제가 권하고자 하는 방법은 5시간, 6시간 동안 작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며칠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일해서 하시고요. 기본 기능을 많이 숙달한 다음에 작품은 3가지 패턴이 있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어요. 진짜 시간이 짧다. 2가지 패턴을 압축해서 하라. 1번 도면 아니면 7번 도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진 작품 4번 도면 반복적으로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만들 때는 새로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했던 순서를 생각하면서 역순으로 분해를 해보고 다시 조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전 방향 돌려서 조립하는 순서를 빨리빨리 익히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온전히 잘 되지도 않는 거 대여섯 시간씩 걸려서 작품 몇 번 만들어보고 며칠씩 소비하는 것보다도 패턴을 나눠서 다 기능별로 쪼개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준비물은 25의 엘보우 또는 T 하나, 25의 강관 잘라서 연습할 거 1m 이내. 그 다음에 스트랩톱, 나사 절삭기, 물론 기계에 있어야 되겠죠. 파이프 렌치, 파이프 커터, 자 300mm 스테인리스 철자를 말합니다. 25의 나사 절삭을 합니다. 먼저 기계로 나사 절삭을 하고요. 7 내지 8산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다이에드형 나사 절삭기 사진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삭된 25의 파이프를 바이스에 물려요. 작업대 바깥으로 약 100mm 정도 나올 정도로 물립니다. 그러면은 절삭하는 기능 숙달이죠. 일단은 절삭 기능 숙달. 이거 숙달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반복하면. 그리고 바이스를 핸들을 빨리빨리 풀었다 빨리빨리 조였다 이것을 숙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고 나서 25의 부속을 그 파이프 나사에다가 조였다가
빽빽하게 쪼였다가 풉니다. 어느 정도 한두 산 남을 정도까지 쪼였다가 풉니다. 그러면은 쪼이는 감각 익히고요. 어느 정도 쪼여야 될지 내가 체중을 실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허리 동작, 몸 동작이 익혀지고 파이프 렌치를 빨리빨리 사용하는 거. 그리고 조립할 때도 깔짝깔짝 이렇게 조립하면 안 돼요. 파이프 렌치를 탁 부속을 물었으면 힘있게 물었으면 처음에는 부드럽게 돌아갈 때는 거의 360도 온몸을 써서 그리고 마지막에 반 바퀴 정도나 덜 조였을 때 체중을 실으면서 한번 파이프 렌치 다시 잡아서 이렇게 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속 겉에 파이프 렌치를 잡았던 물었던 자국이 거의 흠집이 나지 않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만 깔짝깔짝 조금씩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사람은 이 부속 겉에가 파이프 렌치 이렇게 잡을 때마다 전부 다 흠집이 납니다. 걸레처럼 돼버려요. 부속이 새 것인데. 그렇게 연습한 사람은 사실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죠. 완전 초보자는 왕초보자, 상초보자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체중을 실어서 360도 힘 쏟아서 파이프 렌치가 안 떨어지게 꽉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사선이 한두 산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풀어요. 풀고 나면은 바로 끝난 게 아니고 푼 다음에는 바이스를 이렇게 물었으면 파이프가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부속을 쪼였다가 푸는 거죠. 풀면은 자를 대고 자를 댈 때는 가령 이게 자라면 자 끝에 숫자가 0이 되게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거꾸로 잡아야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실제로 절단할 때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다. 그러면 자가 300mm, 500mm 되면 바이스에 여기를 눈금 100mm, 200mm 이렇게 하면은 바이스에 걸려요. 자가. 거기다 마킹하고 있으면 걸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도 잡고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서 파이프 이쪽 면도 받치고 그래서 여기가 100mm 정도 되게 가령 100mm를 체킹을 한다 그러면 100mm를 눈금을 파이프 겉에 오게 잡고 대서 파이프 끝에를 마킹을 딱 쇠톱으로 하거나 마카펜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파이프 절단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능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나사 깎인 부분에 2 내지 3cm, 20 내지 30mm 바깥으로 오게 해서 체킹을 합니다. 쇠톱으로 한번 그어주거나 마카펜으로 V자를 표시하거나 화이트 마카요. 만약에 이 기능을 계속하고 있으면 잘 거꾸로 쥐는 습관도 숙달이 되고요. 마킹하는 습관도 빨리 배입니다. 그리고 20 내지 30mm를 이렇게 체킹하는 이유는 파이프 커터를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커터 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있는데 밑에 파이프로 고정해서 롤러가 2개가 이렇게 하단에가 있어요. 롤러 폭이 나사에가 물리면 안 됩니다. 이 롤러가 파이프 면에 경사져 있는 나사가 깎이면은 사실 파이프 면이 이렇게 위아래 똑같은 평행이면 깎인 부분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테이퍼져 있다고 그러는데 롤러가 나사 부위에 물려서 롤러가 기울게 되면 안 돼요. 파이프 면에 정확하게 평행한 부분에 롤러가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0 내지 30mm 정도 상관없습니다. 정확치 않아도 그 정도 벗어나게 얼른 체킹하고 그 다음에 표시한 다음에 절단을 합니다. 이 절단을 하면은 파이프 커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파이프 커터를 물릴 때 체킹한 부분을 파이프 커터를 밑에서 이렇게 날이 올라오게 밑에서 물려요. 위에서 이렇게 채우듯이 물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보고 날 부분이 체킹한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손잡이를 가볍게 조여서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 2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파이프 커터 날이 파이프 겉에 이렇게 물고 들어간 홈이 파인 자리가 한 줄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부터는 계속 한 방향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절단할 때는 파이프 물렸을 때 오른쪽에서 절단합니다. 물론 조일 때도 오른쪽, 조이거나 자를 때는 파이프의 오른쪽, 파이프의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45도 이내로 살짝 조이고 왼손으로 넘기고 앞으로 몸 앞으로 넘어올 때 오른손 잡으면서 손잡이를 약간 돌리고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손 모양이 파이프 커터 날이 물려있는 모양이다. 밑에서부터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손잡이를 돌려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그걸 작업을 하고 나면은 커팅을 해서 파이프 이렇게 조그맣게 23cm 정도 평평한 부분이 있고 나사 깎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커팅한 파이프를 작업대에 올려놔야겠다. 몇 개나 이 작업을 했는지, 이 루틴대로 작업을 했는지 자기가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사 준비하신 분은 이 전체 루틴이 5분대 이내에 들어오시면 아주 우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작품이 예상 작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체킹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5분 걸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나사 깎고 절단하고 하는 것을 합해서 하나가 5분이니까 총 강관이 10개죠. 10개면 나사 깎는 게 양쪽이잖아요. 그러면 20군데를 나사를 깎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곱하기 2 하니까 20군데죠. 그 다음에 절단은 10군데 하지만 조립도 10군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0군데니까 5이면 100분 정도 되잖아요. 100분이면은 약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거죠. 1시간 40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르고 나사 절삭하고 조립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약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되고요. 수평 수직을 맞추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깎고 조이고 풀고 자르고 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보면서 배관의 경사도를 보면서 조립하면은 1시간 정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시간 40분. 납땜하는 데는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금방 네 군데만 납땜하는 것은 뭐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요. 대체적으로 3시간 이내에 충분히 작업을 끝낼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 30분이 남는데 30분은 뭐냐? 적산 문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산 20점짜리 문제 있었잖아요. 공개된 20가지 도면 중에서 표에 넣고 부품명과 수량, 규격 파악해서 기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충분히 작품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더 빨리 하고 싶다. 3분대 이내까지 한 번 하는 거. 자, 1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5분대라고 그랬으니까 이 파이프를 몇 개 작업하면 될까요? 12개 1시간 이내 내가 이 작업, 이 루틴을 할 수 있다라고 페이스가 되면은 바로 작품 만들어도 그분은요, 처음에는 몇 시간 더 걸릴 수 있는데 두 번째 분해 조립해서 만들 때부터는 다 3시간 안에 다 작품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나는 관관 작품 만들 때 총 몇 시간 소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기본 기능 루틴을 반복해서 실시를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여기 다음에 절단해서 테이블에 하나 놓으면은 다시 그 나머지 파이프 가지고 나사 절삭기 기계로 가서 다시 깎아보는 겁니다. 다시 깎고 바이스에 물려서 나오게 해서 부속 조였다가 풀었다가 셋톱으로 마킹하고 차를 거꾸로 들고 마킹하고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납땜하는 것과 테프론 감는 연습. 그것은 그림으로 또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몇 분 걸리지도 않는 거죠. 사실 그런 기능들 자체는. 자, 그래서 동작을 할 때 3분대 이내에 한다. 이건 달인의 경지예요. 제가 좀 수험생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너무 상향된, 강화된 기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5분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합격선에 들고요. 3분대 정도 되면은 기능사 작업할 때 이미 숙달되기 때문에 산업기사 작품이나 기능장 작품을 시험으로 만들어도 3분대 이내면은 기능장 작품도 다 이렇게 조립할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다. 자, 배관 유의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니은자의 일자를 연결해라. 그래서 디귿자를 만들라. 기본인데요. 배관 기본입니다. 배관 니은자는 왜 니은자냐? 일자는 어떤 의미냐 이거죠. 니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해요. 가령 엘보 부속이 있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엔 나사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경사도 수평 수직 필요 없습니다. 왜? 엘보우 자체가 주철제라서 90도로 딱 직각으로 꺾어져 있고 여기에 배관 부속을 사용해서 배관을 조립을 하면 이 배관 자체는 90도에 그냥 조립해 놓으면 또 하나는 어떻게 니은자를 조립하느냐? 이게 문제죠. 처음에 배관 하나 절삭한 걸 가지고 바이스에다 물려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부속을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리죠. 그러면 이게 하나 완성돼 있죠. 배관에 부속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배관에서는 구분하기 쉽게 일자죠. 그 다음에
니은자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배관을 또 나사를 절삭한 것을 바이스에 물려서 방금 조립했던 것을 이제 엘보우와 구멍이 이쪽으로 나오게 해서 배관 연결된 것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진행을 해서 이 돌출된 나사에 대고 오른쪽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되는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는 구배, 경사도, 수평, 수직 상관없이 이 엘보 부속품 모양만으로도 금방금방 얼른 속도를 내서 조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니은자죠. 그 다음에 니은자에 일자를 붙이면 디귿자 모양이 된다 그랬는데요. 일자가 이거잖아요. 일자에 그냥 파이프 하나 연결하면 추가로 연결하면 니은자가 되고요. 다시 니은자에 일자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니은자가 이런 모양이 됐죠. 엘보가 있고 부속품에 다시 관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니은자죠. 그런데 일자는 부속이 하나가 연결된 파이프가 일자예요. 그냥 파이프, 맨 파이프 하나만 일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의 부속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일자죠. 여기는 니은자고 이게 일자죠, 지금. 그러면 일자를 부속, 엘보 부속을 니은자의 나사 깎인 부분에 끼워서 조립을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디귿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를 해야 되고요. 수도배관 하듯이 표면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속대놓고 이거 연결하고 또 파이프를 그냥 막 끼워가지고 파이프를 렌치를 잡아가지고 돌리면서 또 부속해갖고 부속 잡아 끼우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프를 끼워서 파이프를 렌치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띄엄띄엄 이거 연결하고 니은자 만든 다음에 다시 일자 따로 만들어서 니은자 바이스 물어서 끼워서 디귿자 만들고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몇 번 해보면은 작업대에 걸리지 않고 수평 수직 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이스 물리는 요령인데요. 바이스를 물릴 때 뒤쪽에 노출된 바이스 뒤쪽에 작업대 안으로 들어가는 이 파이프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뒤쪽에 바이스 뒤쪽에 물려있는 파이프가 반드시 작업대하고 수평이거나 아니면 이게 세워져서 수직으로 올라오게 모양을 보고 물립니다. 물론 밖으로 나사만 하나 나와 있죠. 만약 수평으로 물렸다 그러면은 이게 나란하게 디귿자 모양의 배관 도면이다. 그러면 앞에 일자를 조립할 때 끼워서 파이프를 이렇게 회전하겠죠. 회전할 때 뒤쪽이 수평이 이미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이 넘어올 때 이 파이프가 나란히 수평이 되게끔 시선을 약간 낮춰서 이쪽 파이프 면과 이쪽 파이프 면이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보이게 눈으로 작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경사도를 훨씬 맞추기가 쉽습니다. 수평 수직을. 시간이 훨씬 빨라져요. 불규칙하게 이렇게 45도로 놓고 막 이렇게 공중에 놓고 물려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수평 수직 잡으려면 어려워요. 바이스 물릴 때부터 수평 수직을 잡아서 뒤쪽에 물려있는 파이프 자체가 경사각도가 중요하다. 이 배관의 기본입니다. 공중에 놓고 얼기설기 잡고 이렇게 배관하는 경우는 정말 상처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FM 방법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파이프 바이스의 배관을 물릴 때는 바이스 뒷부분의 배관이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물린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걸리지 않도록, 작업대에 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폐쇄된 도면 모양은 유니온 반대쪽 배관에서 분해 조립한다. 이것은 기본 연습 도면 할 때 일반 교육관이나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지금 실제 도면 출제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죠. 도면 모양은 사실 폐쇄가 되어 있지만 가령 도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는 다 뺑 둘러서 밀폐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물론 뭐 T가 이쪽에 돌출되어 있거나 하지만 그러면 만약 유니온이 들어가 있다? 유니온 반대쪽이 이쪽 파이프에서 어딘가를 떼어내야지만이 두 조각이 조립이 된다. 이런 소리인데 실적으로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요. 이유는 뭐냐? 유니온에서 분해가 분명히 유니온이 되어 있지만 유니온 말고 다른 데에도 용접을 해갖고 납땜을 해서 그냥 중간에 끼워지게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어도 유니온이 있다 그래도 여기가 만약 동관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나중에 하기 때문에 강관으로는 이 구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모양으로 보면 큰 디귿자죠. 어떻게 보면 디귿자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밀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관 구간을 조립할 때는 일자, 니은자 이 원리를 잘 생각하고 한쪽 방향을 쭉 잡아서 같은 방향으로 작업대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실제 도면 입체 모양을 보고 설명을 또 드립니다. 최종 조립되는 구간은 유니온 조립한 후에 CC 동 엘보우 마지막 끼워서 납땜 용접을 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작품이 틀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사 조립 시에는 반드시 테프론 테이프를 나사부에 감는다. 나사 끝부분만 감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파이프가 이렇게 나사가 깎인 부분이 있으면은 나사 이 깎인 부분이 뭐 11mm, 13mm, 15m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테프론 테이프는 10mm 이내예요. 7, 8mm 정도밖에 폭이 안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나사 깎인 모든 부분을 테프론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감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감으면 안 되고 끝에 부분만 나사가 깎여 있는 이 끝부분만 대고 테프론을 감고요. 파이프 쪽으로는 감으면 안 돼요. 왜? 부속을 조립을 하면 테프론이 여기만 감겨 있어도 부속이 빽빽하게 들어가면은 부속이 진행하면서 테프론이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밀려 나오게 돼 있고요. 만약에 겉에가 테프론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모든 배관의 원칙은 배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배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합니다. 전류를 흘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는 도장을 하거나 페인트를 바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겉에 페인트를 바를 때 테프론이 감아져 있는 자리는 테프론 자체는 기름에 침해되지 않는, 기름에 녹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페인트가 안 발라져요. 즉 부식 방지 도장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 부위의 안쪽에서부터 부속 속에서부터 녹이 얼마나 슬었는지 외관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페인트를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증기관에 이렇게 뜨거운 열 유체가 흐르는 그런 관들은 단열재를 씌워요. 배관 겉에. 단열재를 씌우면 더군다나 속에 단열재 겉에 볼 때도 안 발라져 있는데 페인트가 속으로 들어가면 더군다나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테프론이 겉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감점 요소입니다. 부속 바깥으로 테프론이 나오면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부속 바깥쪽에 한두 산이 보이게끔 사실 이렇게 테이프가 감아져야 돼. 끝에 부분만 테이프로 감는다. 나사 깎였으면 이 끝에 부분만 테프론을 감는다. 테프론 자체의 폭으로만 감고 부속 조립하면 쭉 나오고 나사가 사실 조립한 후에도 깨끗한 나사가 한두 산 부속 바깥으로 보이게 돼야 된다. 그 다음 납땜을 할 때는요. CM 어댑터라는 부속이 있고 CC 엘보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CM 어댑터는 황동재로 만든 재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관을 삽입해서 하기 때문에 황동도 구리가 들어있지만 100% 구리가 아니죠. 약간의 재질이 다르고요. 그래서 용접이 잘 돼서 납땜 용접 물이 잘 스며들도록 용제를 발라주는데 저온용 용제. 고온용 용제는 이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강관하고 동관을 이을 때 황동 자체를 녹여서 황동 용접법으로 용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납을 녹여서 하는 것은 저온 용접인데요. 이럴 때는 플럭스 액체로 된 붕산 액체를 바릅니다. 뽕 찍어서 그냥 CM부터에 삽입한 다음에 에어리에서 납땜을 하면 됩니다. 강관 부속에 조립된 채로 용접을 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인데요. CM부터를 따로 이런 부속 모양인데 동관을 삽입해서 물론 플럭스 발라가지고 한번 찍었다가 끼웁니다. 그대로 가열을 한 다음에 납땜을 합니다. 그리고 식힙니다. 식힌 CM 어댑터 나사 부분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조립을 합니다. 만약 테프론 테이프 감고 강관 부속에다 조립해 놓은 채로 납땜을 하면 이 가열한 토치 불꽃 때문에 열이 전달돼서 부속 속에 들어가 있는 테프론 테이프가 다 타버립니다.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수학 검사할 때 100% 세개됩니다. 누수가 돼요. 그다음에 동관 밴딩은 밴딩한 후에 직각자로 치수를 계산해서 절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미리 치수를 계산해서 밴딩 시작 부위부터 표시해서
미리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첩을 해서 종합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한쪽은 치수를 계산해서 밴딩을 하고요. 가령 한쪽은 동관이 도면이 나중에 보면은요. 삽입이 돼 있어도 CM 어댑터에서 직선으로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C 엘보가 끼워져 있고요. 한쪽은 동관 자체가 밴딩이 되어서 구부러져서 또 CM 어댑터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도면이. 그러니까 한쪽은 동관이 90도 구부러져서 밴딩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직관이에요.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에 CC 엘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인데 이게 사실 밑에 강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관이 좁아지거나 늘어나거나 비껴 있거나 하면은 동관이 뒤틀려요,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리 치수를 잘라놓고 하면. 왜? 이 부분도 여유치수가 있고 이 부분도 여유치수가 있고 또 이 부분 여유치수 밴딩하면 또 이 부분 여유치수 있는데 이걸 다 완벽하게 동관 따로 해놓고 하면은 강관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맞는 사람은 수험생 거의 없어요.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동관이 같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 부위는 자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하느냐? CM 어댑터 쪽에서 계산을 해서 직선 부위 마킹하고 밴딩기로 구부려놔요. 그러면 동관을 자르지 않고 이쪽은 그대로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강관 부속에 나중에 요만큼 CM 어댑터를 살짝 한 바퀴 꽂고요. 이쪽도 CM 어댑터 한 바퀴 살짝 꽂아 놓은 다음에 그러면 동관이 이렇게 길게 가 있고 이게 짧은 동관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위에 CM 어댑터 부속을 끼워봐요. 한쪽을 제대로 삽입하고 나서 이쪽 동관에 대보면은요. CC 엘보 자체가 이렇게 확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턱 부분이. 그 턱 부분에 동관이 어디까지 오는지 봐가지고 거기다 마킹을 해서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완전히 직각 모양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실측을 하는 거죠. 한쪽은 반드시. 나머지는 계산해서 하더라도. 그리고 밴딩할 때는 CM 어댑 쪽에서 즉 마이너스 37mm 밴딩 길이는 58mm라고 그랬죠. 높이가 나와 있다. 도면에서. 그러면 높이 전체에서 58mm, 37mm 빼면은 이 동관 자체가 반듯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마킹하고 밴딩기로 90도 꼬불려 놔요, 일단. 그리고 치수 마킹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손으로 한두 바퀴 놓고 그대로 놓고 CC 엘보를 대서 CC 엘보 확관된 부분에 일치를 시켜서 마킹을 해서 정확하게 잘라서 삽입을 하면은 이 자체가 틀어지지 않는 거죠. 강관이 밑에가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이 윗부분이 길이가 재단이 되고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재단이 되어서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사각형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